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이달부터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인 부산시의 동백패스와 정부에서 출시한 K패스가 연계됩니다. 이용 요금에 따라 더 큰 금액으로 자동 환급되는 구조인데 동백패스 환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시민들도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 동백패스. 대중교통 요금을 월 4만 5천 원 초과 이용 시 최대 4만 5천 원까지 동백전으로 환급해줍니다. 지난 5월부터 시행된 K패스는 전국 어디서나 매달 15회 이상 60회까지 이용 금액에 대해 20에서 53%를 돌려줍니다. 그동안 시민 불편과 중복 지원 논란을 일으키던 두 패스가 8월부터 연계됩니다. 정부 정책과 중복 없이 두 패스의 장점만 결합하여 혜택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민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동백 패스 카드로 두 패스 혜택을 동시에 적용한 후 더 유리한 쪽으로 자동 환급되도록 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연계는 두 패스 간의 장점을 합친 것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은 경우 K패스 혜택을, 이용률이 높은 경우는 동백패스 혜택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도시철도 1구간 1,600원 기준 월 15회만 이용해도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용 금액 4만 5천 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은 5만 6천 원, 청년은 6만 4천 원 이후부터 동백패스가 유리합니다. 기존 동백패스 이용자는 K패스에 회원 가입해 카드를 등록하고 K패스 이용자는 동백전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K패스에 동백전 카드를 추가하면 됩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장마가 끝나자 부산은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도심 속 물놀이장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까운 집 근처 물놀이장에서 더위를 이겨내는 건 어떨까요?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옆 수변 어린이공원에 마련된 도심 속에 자리 잡은 어린이 물놀이장. 수영구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 3세부터 초등학생이 있는 가족들에게 꽤 입소문이 나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집 근처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주말마다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입니다. 대형 버켓에 바닥 분수 등의 다양한 놀이시설과 안전요원이 배치돼 더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말 하루 최대 1,200여 명이 입장하는 등 운영 2개월 동안 18,000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남구 용호 별빛공원에 마련된 유엔 남구 물놀이 축제장도 개장 전부터 주목받았습니다. 부산 바다가 한눈에 펼쳐진 장소에서 물놀이는 물론 매시간 10분간 펼쳐지는 버블 체험, 여기다 물놀이 휴식 시간에 만날 수 있는 어린이들의 댄스 타임까지 재미와 볼거리로 가득합니다. 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이용할 수 있어 여름철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과 현장 접수 등 하루 아동 기준 600여 명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남구는 매일 물 관리와 위생 점검도 철저히 할 예정이어서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교통 체증 없이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다녀올 수 있어 여름 휴가철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서부산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대저대교와 장락대교 건설 사업이 마지막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다리들이 철새 도래지를 관통하게 돼 오랜 기간 논란이 일었는데요. 국가유산청 심의 통과로 올해 공사에 들어갑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낙동강 하구는 세계적 철새 도래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곳을 관통하게 될 대저대교와 장락대교, 엄공대교는 환경훼손 논란이 계속되면서 수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거짓 환경영향평가 논란이 일었고 최근까지 국가유산청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큰 고니 서식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환경단체 반발도 끊이지 않았던 사업입니다. 지난 24일 대저대교와 장락대교의 국가유산청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절차입니다.
대저대교는 다음 달 보상과 함께 공사에 들어가고 장락대교는 올 연말까지 실시 설계를 마친 뒤 내년 2월 착공합니다. 두 교량 모두 2029년 12월 준공이 목표입니다. 사상과 강서구 식만동을 연결하는 8.24km 왕복 4차선 대저대교와 강서구 생곡동에서 명지동으로 이어지는 1.53km 왕복 6차선 장락대교는 현재의 서부산권 교통난과 늘어나게 될 에코델타시티 교통 수요를 해소하게 됩니다. 반면 함께 추진된 엄공대교는 현재 낙동강 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환경청 승인을 받는 대로 국가유산청 현상변경 신청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교량 건설을 반대해온 환경단체는 국가유산청이 자신들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는 검토도 없이 부산시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은 전국에서 유료도로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유료도로 공화국이라는 오명까지도 안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갈등과 문제점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부산의 유료도로 문제 전반을 분석해 볼 텐데요. 8개나 되는 유료도로의 현황과 이로 인한 문제점, 나아가 시민 부담과 갈등 해소 방법은 없는지 연속 보도합니다. 가장 먼저 부산 유료도로 현황을 장동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강서구 명지 오션시티에서 해운대 센텀시티까지 해안순환도로를 달립니다. 을숙도 대교를 시작으로 2개 지하차도, 1개 터널, 해상교량 3개를 지납니다. 요금 1,4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요금 8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이 구간 요금소만 4곳, 지불한 통행료는 4,600원입니다. 부산에는 모두 8곳의 유료도로가 있습니다. 을숙도 대교와 부산항대교, 광안대교, 거가대교를 비롯해 천마산터널, 백양터널, 산성터널, 수정터널입니다. 요금은 소형차 기준 900원에서 1,500원, 거가대교는 전국에서 가장 비싼 10,000원입니다. 도로에 따라 요금 징수 기간은 25년에서 40년까지 제각각인데 거가대교는 2050년까지 요금을 내야 합니다. 부담이 당연히 되죠. 고속도로도 아니고 무슨 내가 집이 다 좁은데 가족도 놀러 간다. 을숙도 안 넘어가고 학원으로 가는 수도 있죠. 좀 둘러가도. 그런 때는 있죠. 1,400원이니까 왔다 갔다 2,800원이니까. 부산은 전국에서 유료도로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전국 특광역시와 비교해보면 많게는 8배, 적게는 2배 정도입니다. 부산 인구보다 3배가량 많은 서울이 5곳, 광주는 3곳, 인천과 대구가 2곳, 대전과 울산은 1곳이 있습니다. 네, 제가 서울에서 근무했었을 때는 거리가 좀 있었는데도 하루에 통행료를 낼 때가 거의 없었는데 부산에 와서는 이제 거리가 비슷해도 하루에 통행료를 한 3-4번 내면서 통행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안대교와 을숙도대교는 출퇴근 시간 할인 요금을 적용하고 유료도로를 연속 통과할 경우 2번째 도로부터는 200원씩을 할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부산 유료도로는 더 늘어납니다. 내년 1월 백양터널 요금 징수가 종료되지만 부산시는 요금을 할인해 계속 받기로 했고 신백양터널을 개통해 2060년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또 2026년 개통 예정인 만덕센텀 간 지하 고속화도로를 비롯해 대규모 도로 건설 계획들이 계속해서 민자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차량 통행은 더욱 빨라지고 편해지지만 시민 부담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유료도로 공화국이라는 오명은 떨치기 어려워 보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부산 3배 인구 규모의 서울이 5개, 인접광역시인 대구는 2개, 이에 비해 부산은 8개나 되다 보니 유료도로 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붙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그렇다면 부산에는 왜 이처럼 많은 유료도로가 만들어졌을까요? 이 소식은 박재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뒤로는 산, 앞으로는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부산. 동서남북으로 도로망이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된 구간이 많습니다. 부산 전체 도로 가운데 경사도가 10도 넘는 구간은 54%에 달합니다. 강서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구릉성 산지입니다. 도로 폭도 좁습니다. 폭이 12m 이하의 소로가 절반이 넘는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산임해라고 하거든요. 부산의 도시 구조가. 그래서 바다를 앞두고 산을 등지고 있다 보니 도로망을 형성하기 상당히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통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회생활이 다양해지면서 이동하는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받아내기 위해서는 산을 뚫어야 되고 교량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민간 자본을 활용해 유료도로를 건설하는 배경에는 시의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 자립도 부산은 올해 45% 수준으로 지난 10년간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도로가 건설된 이후에는 민자도로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 운영 손실분을 매년 시 재정으로 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시 재정만으로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단은 재정이 없는 거죠. 재정이 부족하죠. 그래서 재정을 통해서 건설되는 인프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덕 3터널이라든지 그런 것도 재정으로 된 거고요. 당연히 수요 분석도 했고 비시 분석도 한 결과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역 주민의 의견도 반영이 된 거로 알고는 있거든요. 물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 반영이 된 거로 알고 있고 하나의 기관이나 부산시 자체적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유료화가 끝나는 것들에 대한 기대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몇 년간 연장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는 있죠. 또 다른 요인으로 부산시의 일관성 없는 교통정책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부산시가 도심에는 BRT와 동백패스 등 대중교통 친화 정책을 펼치면서도 운전자들을 위한 유료도로는 오히려 늘리고 있어 교통정책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형적 특성과 재정의 한계 등을 감안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정책이 계속된다면 유료도로로부터 부산 시민이 해방되는 시점은 기약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듯이 유료도로가 늘어날수록 운전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민자 유료도로의 경우 통행량이 적어 적자가 나면 이를 부산시가 고스란히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당연히 시민들의 혈세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갈등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월 부산시로 운영권이 넘어오는 백양터널. 부산시는 통행료를 할인해 오는 2035년까지 연장해서 받기로 결정하고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무료화를 기대했던 운전자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유료로 해가지고 돈 낸 금에도 뭐 얼마나 냈습니까? 그리고 기간이 지났으면은 민자에서 시로 이관되면 당연히 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산시는 무료화 시 교통 혼잡이 가중될 거라며 통행료 징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기존에 우리 동서고가로라든지 환경터널 무료화 사례에서도 똑같이 관찰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거기도 이제 유료 시점에는 7만 대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10만 대 다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동서고가 많이 막히는 거. 네. 그런 상황이 똑같이 될 거를 우려를 해서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유료화도 이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증설 민자 사업도 추진하는 걸로.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시가 민간업자에 준 재정지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는 백양터널 운영사에 94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시는 시 재정을 통해 통행료 인상을 억제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지급해 와서 재정지원금을 부산 시민들이 나누어 부담하라는 것은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부산시의 정책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부산시가 본전 생각이 난다는 것인가? 시가 민간업자에게 운영권을 줬는데도 재정을 지원하는 이유는 MRG로 불리는 최소 운영 수입 보장 계약 때문입니다. 계약 시 예상한 통행료 수입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시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현재 백양터널 외에도 수정산터널과 부산항대교가 이 같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민자도로에 투입되는 시민혈세는 또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을숙도대교는 소형차 통행료가 1,400원입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대에는 1,000원으로 할인되는데 이 차액분 또한 부산시가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료 도로를 연속해서 지날 때 할인해주거나 명절 무료 통행을 시행할 때도 그 비용은 시가 보전해줍니다. 이처럼 이용자가 낸 통행료 외에 시민 세금으로 지원된 비용은 지난해만 7개 유료 도로에 200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도시철도 요금 등 대중교통비 인상도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합법적인 카드 게임장을 차려놓고 불법 도박을 해온 업주와 참가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협회 설립 허가까지 받은 뒤 전국 홀덤펍과 짜고 불법 도박을 벌여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장동환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 한 홀덤펍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안으로 들어서니 포커 테이블 여러 개가 놓여 있습니다. 홀덤은 포커의 한 종류로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합법적인 홀덤펍을 차려놓고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수억 원의 환전 수수료를 챙긴 일당을 검거했습니다. 유명 바둑기사 A씨는 홀덤의 대중화가 필요하다며 서울시 허가를 받아 홀덤협회를 설립한 뒤 전국 154개 홀덤 업소를 모집했습니다. 이 중 52개 홀덤 업주와 짜고 도박 자금으로 불법 환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도박 자금을 기부금 명목으로 받은 뒤 도박에서 이긴 사람에게 수수료를 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18개월간 수만 명에게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홀덤협회장 A씨와 업주 2명을 구속하고 딜러 등 156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서울시에 홀덤협회 설립 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한편 도박금을 송금받은 도박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매년 여름 성수기면 바닷가 일대 오피스텔 내에서 운영되는 불법 숙박업소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보도했었는데요. 보도 이후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름 피서철이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광안리 바닷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광안리 바닷가를 향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법적으로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운영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바닷가 인근 오피스텔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했었습니다. 인터넷 한 숙박 공유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예약할 수 있어 많은 피서객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건축법과 소방법의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편법 운영되다 보니 화재, 위생 문제 등 안전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여기다 청소년 이성 혼숙 문제와 관광객 안전 문제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 이후 관할 수영구가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와 보건위생과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통해 총 80개소를 적발하고 영업장 폐쇄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법 숙박업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와 함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피서객들 스스로도 불법 숙박업소 이용을 지양하고 합법적으로 안전한 숙박시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영구는 8월에도 집중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 가운데 10명 중 4명이 차별과 인권 침해를 겪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학생이면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재학생에게는 무료인 수능 모의평가를 치르려면 응시료를 내야 하는 등 이들에 대한 차별은 일상 속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 인권위원회가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 23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차별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42%, 43%는 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문화시설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성인 요금을 낸다거나 수능 모의고사를 학생들과 같이 응시하지 못하고 비용을 내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저도 시외버스 등 교통수단이나 공공문화시설을 이용하면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과 다른 요금을 낸 적이 많습니다. 같은 청소년인데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친구들과 다른 요금을 받는 것은 엄연히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모전 등 청소년 참여 활동을 하면서도 소속 또는 학교를 기재할 때 학교 밖 청소년은 나와 있지 않아 굉장히 곤란했던 적이 많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마다 소외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부산 지역 학교 밖 청소년은 2020년 1,670명에서 지난해 2,600명으로 증가세에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는 기초지자체 4곳을 제외하고 꿈드림 센터의 전용 공간이 없는 실정입니다. 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유일한 공간임을 고려할 때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독립적 공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중 일부는 꿈드림 센터에 관한 정보를 전혀 제공받지 못한 채 학교에서 나와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꿈드림 센터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시교육청과 행정정보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꿈드림 센터 이용 촉진을 위한 교통비와 전국 연합 학력평가 응시료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독립 설치 운영 등을 담은 권고안을 부산시에 전달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BTV